네, 오늘은 폴란드 의대 치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사장님께서 좀 폴란드 의대에 좀 다녀오라고 하셔서 문경의 강유준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세 군데의 의과대학을 좀 돌아보고 우리 학교랑 같이 이제 협약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폴란드 의대와 치대가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좀 시설도 그렇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이제 뭔가 다른 가능성들을 좀 가져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그 요건과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부모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되게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패밀리 캠프 때 제가 폴란드 의과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죠. 한 10분 됐나요?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 의과 교육, 그리고 EU 면허 호환, 한국보건복지부 인정 이게 세 개의 큰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왜 폴란드 의과대학인가? 그리고 GVCS 학생들의 전략적인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3대 명문 의과대학교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좀 가져봤고요. 그래서 바르샤바 대학교, 우치 대학교, 포츠난 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 의과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 대학이 동시에 이제 치의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의대 대학에 대한 프로그램도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GVCS 학생들을 위한 입학 전략 및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그 졸업한 이후에 이제 그 진로 로드맵에 대한 저의 그 제안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딸들만 가진 않잖아요. 아들들도 가죠. 병역, 군 문제가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이나 이제 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의대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가능한 길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상황을 좀 볼게요. 한국의대는 정원이 3,058명입니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수능에서 보통은 이제 지방 거점 대학까지 다 합친다면 현행 수능에서 문제 한두 개 정도 틀려야 이제 갈 수 있는 수준이죠. 탑 0.5%의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입결이 굉장히 좀 어렵고 학생들에게는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능 준비를 하지 않는 GBCS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가능성 하나를 좀 보고 이제 오늘 세션을 준비한 건데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보면 종종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이제 조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미국 의사 중에서 이제 그 해외 이민자 출신, 그러니까 미국의 의과대학이 아니라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미국에서 그 의사 자격을 취득해서 미국 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25에서 30%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요 중에 이제 폴란드 의과대학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패스웨이 과정에 대한 것도 오늘 추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폴란드 의과대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3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입니다. 왜 폴란드 대학인가? 폴란드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뒷받침하는 5개의 국제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는 WHO예요.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학에서 가장 스탠다드합니다. 그죠? 그래서 WHO에 정식으로 등재되어져 있는 교육기관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 의대는 전부 다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예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 학생들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의학을 공부했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라이센스랑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각 국가별 의학교육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면허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데서 이제 이 교육과정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 인증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의학교육위원회예요. 미국 의학교육위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만 USMLE를 볼 수 있는 미국 의사고시죠. 미국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폴란드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 세 군데 대학은 전부 다 이제 WFME 그 다음에 그 미국 의학교육위원회에 모두 다 인증을 받은 그런 대학들입니다. 미국 의학교육위원회가 2024년도에 세부 항목을 전부 다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외국 대학들이 이제 탈락하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 폴란드 의과대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출장을 가서 좀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모든 학교들은 전부 다 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USMLE를 응시하는 데 있어서의 신규 요건을 전부 다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이제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유럽 연합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화폐 연합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제 유럽 연합에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의 면허랑 완벽하게 호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폴란드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폴란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되면 그 면허를 가지고 독일, 영국 또는 프랑스, 뭐 네덜란드 등등의 이제 서유럽 국가에서 이제 의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되는 국가의 개수가 무려 27개국이 됩니다. 유럽 연합에서만요. 한국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세 개 대학 모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시험, 응시 자격을 모두 취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국의 그 KMLE 시험을 응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각 대학들과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대학들이 이미 이런 상황들을 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고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 왔을 때에 KMLE 시험을 대학에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패스웨이라든지 그런 교육 플랜까지도 저희에게 직접 제시하는 거를 저희가 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준비가 좀 잘 되어져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의대 졸업장 하나로 미국, 유럽의 27개국, 영국, 호주, 한국까지 모두 진출이 가능한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에서 영어 과정으로 의대 수업이 진행된 연도는 9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포츠난 의과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 과정이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30년 이상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대학들이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이 각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왔을 때 대략 한 70여 개국에서 학생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개국의 학생들이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본국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유럽 내에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는가, 또는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영연방국가, 미국을 포함한 영연방국가에서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싶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진행할 수 있고, 대학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굉장히 좀 검증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6년, 그 다음에 치의학대학은 5년의 이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다국적인 환경도 눈에 좀 띄었습니다. 보통 이제 폴란드 의대를 얘기하면 이제 헝가리 의대랑 많이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헝가리 의대랑 좀 많이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아마도 한국 학생들이 동유럽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헝가리 의대, 두 번째로 폴란드 의대 또는 체코 의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들을 두고 선택을 하다 보니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는 강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이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좀 듣게 되었어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국적 환경인 것 같아요. 헝가리 의대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국적이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폴란드 의대는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북유럽 및 영국 이런 식으로 영연방국가 하고 서유럽에서 오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영어 몰입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세 번째는 영어 강의입니다. 그 영어 강의가 현지 임상인데 그 임상 실습이 너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폴란드어 같은 경우도 이제 B1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모든 수업 및 임상 실습은 전부 다 영어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헝가리 대비 한국 학생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한국인 그룹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다국적 학생들과 다른 국적의 학생들과 같이 섞이면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연장으로 좀 생각을 했던 거는 그거예요. 학생들이 어차피 이제 USML을 보든 아니면은 KML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영어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근데 한국 그룹 안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영어로 몰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어로 이제 어느 정도 번역해서 공부하거나 서로 통역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영어로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좀 더 몰입 환경에 이제 놓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이슈인데요. 영미권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에 주로 그 외국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의대들이 이제 일부 분포가 되어 있다면, 연간 학비가 무려 이제 1억 5천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죠. 학비랑 생활비를 다 묶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학비 생활비 묶어서 약 1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헝가리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폴란드가 한 4천만 원 정도로 연간 학비나 생활비 수준을 다 묶어서 보면 가장 좀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평균적으로 등록금은 한 2,100에서 2,400만 원, 기숙사비는 1년에 한 250에서 80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는 1년에 500에서 8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500에서 4,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이제 그 매년 내야 되는 이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1억 3천 정도씩 6년을 계산하셔야 되고, 영국으로 간다 그러면 1억씩 한 6년을 계산하셔야 되지만, 여기는 3,500에서 4,500만 원 정도를 6년 동안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결과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헝가리랑 폴란드를 이제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연간 학비 부분입니다. 이제 폴란드 의대는 이제 14,000유로에서 16,500유로, 그리고 헝가리 의대는 16,000에서 18,000유로, 대략 한 10에서 15에서 20% 정도의 이제 학비의 절감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죠. 헝가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환경에서의 큰 차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급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폴란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헝가리에 대해서는 30에서 50% 이상의 유급률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폴란드에 대해서는 약 20에서 30% 정도의 유급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급과 관련돼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폴란드 의과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평가 방식하고 좀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유급률이 높은 이유는 폴란드가 이제 구술시험 중심이에요. 구술시험 위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용어나 단어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전략적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급률이 좀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 폴란드는 이제 객관식 시험 중심이에요. 물론 주관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예측이나 전략이 좀 가능해요. 준비가 좀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MBM이 객관식 중심으로 써놨는데, 이런 시험의 형태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험들, USML이나 아니면 한국의 의사고시 같은 경우도 이런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에 좀 적합하게 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좀 전략적으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각 국의 이제 의사고시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이나 영연방 국가의 의사고시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졸업 이후에 이제 주 진로입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주 목적입니다. 유럽에 남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임상 실습하는 것도 현지 중심으로 거의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헝가리라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USML이나 아니면 유럽연합 또는 한국 이렇게 세 군데로 갈라지는 그런 트랙적인 전략적 우수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헝가리랑 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좀 특이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HMI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미국 병원에 파견을 가서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교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동유럽 국가에서는 현재 폴란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폴란드에서 공부하고 나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외국 의대 출신들이 최근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이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빼온 건데요. 국시를 통과한 이제 학생들에 대한 분포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국 학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3% 기타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붉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52%에 해당하는 부분이 헝가리 의대입니다. 그만큼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한국에 돌아와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19년에서 23년까지 5년간 170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중에 142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 비율이 무려 83.5%예요. 이거는 이제 1차 예비고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비시험 이후에 마지막 시험까지를 다 통과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폴란드 출신은 현재까지 2명만 응시를 했어요. 근데 2명만 응시한 이유가 이때 자료 통계를 내던 요 시기까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2명 수준이 이제 헝가리 의대가 2000년도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처음으로 막 이렇게 유학을 가면서 그 외국 의대에 들어가던 시기였는데 그때가 헝가리 의대가 2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1년에 무려 50명 이상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KMLE 시험을 보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폴란드 의대 출신들도 한국으로 와서 KMLE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시작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런 곳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외국 대학 의대 출신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일 큰 관문이 사실 예비 시험이에요. 예, 합격률이 30에서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폴란드 의대라든지 다른 일부 국가의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럴 테스트로 시험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한국에서 치른 이 예비 시험에 적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준비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폴란드 의대는 객관식 훈련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통과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걸로 앞으로는 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거죠. 헝가리 편중에 따라서 한국 의료계에서 헝가리 의대 출신들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움직임이 사실 좀 있죠. 이게 언론에도 이런 부분이 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인원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폴란드 의대가 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